안녕하세요. 스타트 바둑 12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축 문제 한번 풀어보셨어요? 어렵죠? 이전까지 풀었던 문제랑은 비교할 수 없었을 정도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기평가 문제를 따로 하지 않고 문제를 내드리면 그 다음 회차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답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거의 한 해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장문이라는 거를 배우시겠는데요. 예, 축으로 잡을 수 없을 경우에 또 다른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때 잘 보실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저번 시간을 잘 기억하시면은 축 머리 방향 기억하시죠? 백돌이 있습니다. 배웠던 축으로 공격을 해볼까요? 단수 치면 달아나고 단수 치면 달아나고 이렇게 달아나 보면 기다리고 있던 돌이 연결이 돼서 길이 많아지고 흙은 양단수 약점이나 끊어지는 약점이 노출이 되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반대 방향으로 시작을 해도 이 돌이 도와주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진행되는 방향을 잘 막더라도 기다리고 있던 백과 연결이 됩니다. 길이 많아지겠죠. 흙은 여기 끊어지는 곳이 많아지게 돼서 흙돌이 오히려 약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축하고 다른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도와주고 있는 사냥꾼이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쪽에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냥꾼들을 최대한 이용하는데 바로 직접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길 세모랑 여기 세모 두 군데가 연결되는 곳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백 선수가 난 단수도 아니고 길이 여전히 두 개인데 라고 하는데도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달아나려고 하면은 흑 선수가 그때 어디 가십니까? 라고 맞고요. 또 달아나도 땡큐 하면서 이렇게 잡아가겠죠. 바로 살아가는 길 A와 B, 세모와 세모 사이에 점에다가 놓고 문을 만드는 거죠. 나가 문을 닫습니다. 바로 장문이라고 하는 돌을 잡는 수법입니다. 저 축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축 장문 모르고 바둑 두지 마라 이런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돌 잡는 방법인 축과 장문. 오늘은 두 번째 장문이고요. 장문 너무 쉬워 보이죠? 이 장문은 또 재밌는 게 길이 3개인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길이 3개인 경우에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개, 2개, 3개 있죠. 근데 양쪽으로 사냥꾼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역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충무리 방향엔 백돌이 질비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 하고 서로 응원군이 와 있지만 흑선수가 바로 살아가는 길 왼쪽에 하나 아래쪽에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돌 2개랑 세모 2개랑 세모 하나가 연결되는 곳 이 자리에 돌을 놓고 마치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들처럼 쭉 길목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죠. 백선수가 달아나려 하더라도 달아난 쪽을 막고요. 역시 나가도 막고 달아나도 막으면 이 돌 5개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길이 3개일 경우에도 주위에 튼튼한 돌을 최대한 이용해서 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 보실까요? 재밌는 문제인데요. 백세모를 잡아야 돼요. 근데 오른쪽 잘 보시면 진행되는 축머리 방향에 백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공격해 보더라도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격해서 한번 해볼까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축이 안 되고요. 축으로 공격하다가 실패를 하면
길이 3개라 이제 와서 공격을 하더라도 백 선수가 예, 역으로 양단수로 공격하면 이 돌도 위험하고 이 돌도 위험하고 또 한쪽이 또 여기도 양단수 약점이 있고 해서 흙이 4분 오열돼서 망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 사냥꾼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하나 있어 주기만 한다면 지금 배우신 장문으로 잡을 수 있을 텐데 여기 흑돌이 이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한 거의 15년 전쯤인가 좀 더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대학 때 바둑 동아리 선배가 제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왔어요. 이 선배도 이제 바둑을 잘 두시니까 방학 동안에 7살 난 딸을 바둑을 가르쳐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야, 내가 한 달 가르쳐 봤는데 어느 정도 둔지 잘 모르니까 한번 봐줘라. 그래서 제가 2학년짜리 남자아이랑 바둑을 한번 두게 했어요. 이제 남자아이는 3개월 정도 배웠으니까 더 많이 배웠으니까 백을 잡고 네가 한번 두어봐라. 바둑은 잘 두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 때는 백을 잡고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뚜걱뚜걱 두고 나가다가 이제 요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요 부분만 기억이 나니까요. 근데 이 세모 한 점을 흙이 잡게 된다면 바둑이 아주 유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는 충몰이 진행되는 충몰이 방에 백돌이 있으니까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안 두는 거예요. 여기서 딱 멈추고 계속 바둑판을 쳐다봅니다. 뭐 이 친구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소정이라는 친구인데 소정아 미안하다. 이 소정이가 여기를 안 두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저거 어떻게 잡아낼 수 있나? 궁금하죠. 아빠도 옆에서 이렇게 긴장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앉은 남자아이인데 죽을 맛이에요. 5분 동안 안 두니까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빨리 일어나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주위에 기웃기웃하고 아직 오랫동안 바둑을 배운 친구가 아니니까 5분 배우는 것도 이제 좀 힘이 든 거죠. 5분 만에 이 소정이가 이 세모의 돌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강의를 한 달 정도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니까 한 달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잡으실 수 있으면 대단하신 겁니다. 자, 공격을 합니다. 사냥꾼 여기 있으니까요. 사냥꾼 쪽으로 가게 공격을 하고요. 백이 달아났잖아요. 이때 조금 전에 배운 장문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축과 장문을 합쳐가지고 상황에 맞게 공격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이런 부분 기술은 따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하나, 길 A와 길 B 중간에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처음에 그냥 무조건 우리 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창문 씌우니까 도망갔을 때 앞을 막아버리니까 이쪽에 흑돌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 돌을 이용했던 겁니다. 백이 달아나도 흑선수가 단수 치니까 차라리 안 도망갔으면 이 한 점만 잡혔을 텐데 달아나가지고 더 많이 잡혀서 바둑이 그 순간 끝이 나고 말았어요. 제가 선배에게 재능이 뛰어나다. 얼른 형네 동네에 있는 바둑학원에 보내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둑학원에 보내고 한 2년쯤 지나니까 웬만한 친구들이 초등학생 중에서 이기는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사람이 적고 뭐 물론 여학생 중에서는 제일 잘 두죠. 여학생들이 바둑을 배우면 희소성의 원칙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귀하니까 많은 더 높은 대접을 받아요. 상당히 뛰어난 이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둑도 아주 빨리 늘었어요. 이 선배도 뭐 흐뭇했겠죠. 이제 나가면 상도 받아오고 이러는데 이 선배가 한 3, 4년 지나서 딸 보고 너 이제 바둑을 그만 배우라는 겁니다. 계속 늘고 있는데 왜 그만 배우게 하느냐고 하니까 같은 바둑 학원에 남자아이 같은 학년 애한테 지는 겁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배웠는데 이 남자의 바둑 느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야, 충청북도 작은 데서 잘 두는, 여기서도 잘 둬도 부족한데 청주도 아니고 작은 바둑 학원 하나에서도 네가 못 이기는 애가 있는데 네가 바둑으로 어떻게 성공을 하겠니? 너는 프로의 꿈은 포기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전 바둑을 가르친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 아빠가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아빠보다 더 잘 됐어요. 지금은 세무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 진학 중에 그것도. 예, 원래도 잘할 친구였던 거죠. 바둑을 해도 프로기사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배웠던 그 남자애도 프로기사가 됐거든요. 김진희라는 프로기사입니다. 이름을 그 친구도 얘기해줘야 되니까 아까 제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의 이름도 알려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주위의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가 응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는데도 이제 지배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돌로 둘러싸여 있는 점, 이걸 집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숫자를 적어 놨는데 이렇게 점이 하나하나가 다 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 8, 9, 10 이렇게 10집, 집을 나중에 세게 되는 거고요. 이 집이 더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이 아래 부분을 전부 다른 돌로 꽉 차서 전투가 끝났다고 하고 이 위에 부분만 남았다고 하면 이제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백돌로 둘러싸인 이 점이 흑돌로 둘러싸인 점보다 많죠. 물론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흑 선수가 여기를 둘 때 백이 가만히 있고 흑만 계속 이렇게 둔다면은 백의 집이 다 무너지겠죠. 하지만 흑이 여기를 두면은 백은 어디 두죠? 막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흑이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완벽한 백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긴 흑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흑은 12집이고요. 백은 25집입니다. 그러면은 백이 13집이 더 많구나. 이제 끝에 가면은 백이 13집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흑 선수는 백집을 조금이라도 더 부수고 싶어요. 그래서 뚫려 있는 쪽으로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문이 닫혀버리면 이 흑들은 달아날 수가 없게 돼서 오히려 더 많이 찌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돌이 잡히게 되면 이 돌로 흑이 뒤늦게 막더라도 이 잡은 돌로 나중에 바둑 집 계산할 때 여기를 없애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잡으면 좋아요. 그래서 흑은 최대한 쳐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여기를 쳐들어갑니다. 그럼 백 선수는 못 들어오게 문을 닫죠. 애들에게 설명할 때 사극처럼 해줍니다. 성문을 닫아라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이 흑돌이 하나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참고로 백은 흑이 연결 안 됐다고 여기를 둘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호랑이비예요. 둘 수는 있는데 잡히죠. 흑 선수가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보다 더 좋은 수는 이렇게 나가더라도 백집을 더 부수더라도 흑은 길이 2개고 백은 길이 하나라 백이 잡혀 있죠. 그래서 백은 여기는 안 될 것 같고요. 막습니다. 성문을 닫아라 하죠. 이제는 이 흑 한 점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흑도 하게 되고요. 백도 이 한 점이 위험해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일선의 한 점은 길이 2개인 일선의 한 점은 항상 위험하죠. 흑 선수가 공격을 하게 된다면 백이 달아나도 끝에 가면 어떻게 되죠? 다 잡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백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면 이제 바둑이 끝이 났는데 아까보다 백집이 줄어들었어요. 아까는 25집이었는데 지금은 23집이 됩니다. 요 돌 2개 있는 자리가 아까는 집이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흑으로서는 이렇게 더 좋은 수법이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나를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제 과정이 끝내기라고 합니다. 이건 끝내기에서 당연하고도 좋은 수법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두고 있고
연결하고 100도 연결해서 100이 11집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조금 달라서 백 선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흑 선수가 여길 두고 100이 맞고 흑이 연결했을 때 이제는 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들이 도와주니까 흑이 공격을 해도 100이 달아나고요. 공격을 하고 달아나 보겠습니다. 또 공격을 해도 달아나면 백 선수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길이 3개로 늘어나요. 길을 방해하려고 여길 놓아도 백 선수는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이 위험하겠죠? 흑이 먼저 달아나야 되는데 그때 백은 요돌과 요돌을 연결을 시켜주면 이 백돌은 길이 많아졌고요. 흑은 길이 없어서 흑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에 도와주는 돌이 있을 경우에는 일선에 한 점이라도 길이 2개는 한 점이라도 안 놓아도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아까처럼 이 돌이 미리 있었으니까 100집이 하나 줄어들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여기가 있었다고 치고 100이 11집을 이겨서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또 다르게 볼게요. 이번에는 백돌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끝내기를 했습니다. 이걸 젖힌다라고 표현했죠. 상대 이제 진행되는 길을 막는 거를 저번에 용어 설명을 할 때 붙이면 젖혀라 해가지고 붙였을 때 이렇게 젖히는 걸 배우셨어요. 젖히고 백은 막았고요. 이제 흑은 연결했습니다. 백 선수 입장에서 볼게요. 단수 치고 달아나고 수일기를 해놓은 거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한다 그랬죠. 흑이 두고 백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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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손 잡는구나. 예. 더구나 백이 여기 하나 더 있다고 칠게요. 예,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도와도 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집은 여기 100집이 더 2개가 줄어있는 상황이니까 100이 10집을 이기고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흑 선수가 나 둘 데 있는데? 라고 합니다. 백 선수는 없는데? 그럼 너 또 더! 라고 착수 포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흑 선수가 이제 둘 차례가 됩니다. 이런 흑이 그래? 그럼 나 둘 거야 하고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바로 오늘 배운 장문을 이용합니다. 볼까요? 단수 치죠. 백 선수가 달아났고 백이 여기서 단수 붙이면 이게 위험하니까 이 약한들 일단 도와줘야 됩니다. 단수 칩니다. 백이 달아나죠. 여기서 길 세모와 세모 사이를 흑이 놓게 되면 오늘 배운 장문이 되는구나. 백 선수가 달아나도 흑은 단수 치고 백이 달아나고요. 흑이 잡게 된다면 흑집은 많이 늘었죠. 백은 집이 요거밖에 안 남아서 바둑이 일거에 역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장문은 이 실전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축과 함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장문 모르고 바둑 두지 마라 이런 말을 했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축 말고도 또 돌을 잡는 기본적인 수법인 장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번에 축 문제 내드렸던 걸 한번 같이 풀어보시고요. 또 진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잡는 방법이 결국은 주위의 여건을 잘 활용해서 잡는 거고 이 비슷한 패턴마다 이름만 다르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특히 따로 이름 없어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서 아까 선배 딸처럼 주위를 잘 살펴서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